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. 오늘은 2월 7일 금요일 오후 10시 20분입니다. 보조사는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.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. 그렇습니다. 또 30만 원 출금 아까 완료했고요. 현금이 없어서 또 이오스 좀 팔아서 출금을 완료했습니다. 비트코인은 뭐 어제보다는 좀 더 오른 것 같아요. 1150만 원 정도인데요. 메인코인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. 나머지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.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매번 비슷합니다. 이 정도인 것 같네요. 비트맥스는 지금 현재 9,700에서 9,80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조정받기도 하고 약간 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아래 움직임이 좀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프는 뭐 이 정도인데요. 글쎄요, 어떻게 될까요? 모르겠네요. 오늘 얘기는 별게 없습니다. 그런데 뭐 몇 가지만 하자면 결국은 그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하고 저녁을 먹은 것 같습니다. 한 끼에 54억짜리 만찬이죠. 참 그래요. 근데 먹으면서 또 6천만 원어치 비트코인하고 트론을 줬대요. 그러니까 아니 뭐 워렌 버핏이 뭐 기분 나쁘게 뭐 있어. 돈도 받고 54억이나 받고 한 끼 밥 먹는데 다 좋은 얘기 하면 이러면 다 들어주겠죠. 뭐 당연히 좋은 얘기 들어주겠지 뭐. 뻔한 얘기. 그리고 뭐 같이 먹었던 이토로 CEO가 얘기를 하기를 여전히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 안 좋아하는데 블록체인은 이해하는 것 같더라.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야죠. 당연히 돈이 얼만데. 뭐 이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벡트가 이제 뭐 상반기에 스타벅스로 예정되어 있는 그 결제 앱 나온다는 건 뭐 유명한 얘기고 계속 호재가 남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포스 도입되는 시기가 7월이다. 한 5개월 남았죠.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때문인지 이더리움이 좀 올랐죠. 그런 얘기도 있고. 코로나 얘기인데 이제 요 코로나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채굴업에 관한다는 얘기입니다. 뭐냐면 이제 제조를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만 이걸 만들어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각 도시를 전부 다 폐쇄해 버려 가지고 배달이 안 돼서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결국 채굴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전부 다 전 중국을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영향을 갔나 봐요. 그리고 채굴장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근무를 하려고 하면은 근무하는 인도 줄었고 다 격리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근무도 어렵다. 뭐 그런 얘기죠.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저는 중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조작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. 사망률이 하루에 2.1% 아주 일정해요.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망자가.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그래프를 그려봤어요. 2월 6일 날 그려봤습니다. 그랬더니만 이참수가 파란 선인데 주황색은 죽은 사망자 수입니다. 이 그래프 기울기가 똑같더라는 겁니다. 어떻게 이렇게 일정 비율로 어떻게 이렇게 사망하느냐. 그래서 2월 6일 날 얘기를 하길 만약에 이게 맞으면 2월 7일 날 635명이 사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월 7일 날 보니까 636명이야. 한 명 차이나 똑같아요. 조작이지 뭐 조작 완전 조작. 얼마나 많이 죽었길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은 715명, 그 다음 날은 800명, 그 다음 날은 890명 이거라는 겁니다. 참 이렇게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들하고 대한민국은 교육을 하고 물건을 팔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. 북한에도 한 명 이제 사망자가 아니, 확진자가 한 명 나온 것 같고요. 이제 그 맨 처음에 12월 30일 날 이 우한폐렴 경고했던 의사분 결국은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. 이분이 이걸 경고를 하고 끌려가서 뭐 반성문 쓰고 나왔죠.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30일 날 중국이 오픈을 했죠. 이분이 만약 하지 않았으면은 진짜로 아직까지도 우한 바이러스 뭔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우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병에 걸렸겠죠. 그리고 우한폐렴 폭로했던 그 변호사이자 기자분 이분 실종된 것 같습니다. 어머니가 지금 우리 없어졌다고 지금 실종된 것 같다고 글 올리셨네요. 이런 걸 많이 봐줘서 이게 퍼져야지만 그분이 안전합니다. 정말이에요. 이런 중국인도 있는 거죠. 중국에 갔다 왔다고 실토를 하면은 격리하고 안 갔다 거짓말하면 사형입니다. 왜 사형까지 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한폐렴이 중국 그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. 정말 위험하니까 이런 거예요. 물론 예전에 그 중국은 대약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번에 한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몇백 명, 몇천 명 죽는 건 솔직히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건 과거고 지금 현재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전 세계적인 공장, 시설, 인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중국이 좀 어떻게 잘못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공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너무 좀 안 좋은 게 미국에서 이
백신을 만들어 보려고 가장 거기 그 치료제에 가까운 그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. 이름이 림드시비르라는 건데, 이걸 이제 이 결과를, 그리고 또 제조 과정을 중국에다 무상으로 줄 예정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중국이 훔쳐갔습니다. 그래서 6일 전에,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하기 6일 전에 이미 특허 등록을 해버렸어요. 팔아먹으려고. 이런 인간들을 하고, 이런 마인드 인간들을 우리가 받아서 여행을, 뭐 관광업이든 여행업이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 진짜로 좀 그런 거죠. 크루즈 사건만 봐도 지금, 아베는 크루즈 지금 3,700명 중에서 300명 지금만 먼저 검사했는데, 거기서 60명이 나왔어요, 환자가. 2%가 나왔어요, 2%가.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입학을 안 시켜버려요. 올림픽 거기에 영향을 줄까봐. 이런 상황입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크루즈가 온다는 거죠.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, 이거 어떻게 할 수도, 안 할 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환자가 갔다 온 곳은 지금 전부 다 휴업이에요. 지금 롯데백화점 본점, 이마트 공도점 전부 다 휴업한다고 하고, 또 뭐 송파구의 빵집, 강남 호텔 뭐 이런 데 전부 다 갔다 온 곳은 전부 다 휴업입니다. 이거 대한민국 전 지역에 전부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, 사실은. 뭐 전남 쪽도 지금 관광지 안 된다고 지금 울상이고, 분당도 마찬가지고요. 뭐 어디든 이젠 전 지역이라 전 나라라고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프레지던트 호텔도 뭐 영업 중단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에 트윈타워를 1조 3천억 판다고 합니다. 즉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대기업이 빠져나오는 거죠. 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대기업이 빠져나온다는 거. 그리고 뭐 쇼핑몰에서 또 이게 어이가 없는데, 중국의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파는 쓰레기 같은 그런 마스크를, 그게 대한민국 쇼핑몰에서 팔린대요. 근데 그거를, 이런 걸 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. 근데 아마 이거 한 발 넘어서 이걸 아마 이제 분리해가지고 내용물만 한국 케이스에 넘어가지고 파는 그런 인간도 있겠죠. 하여간에 정말, 마지막으로 앞에 뭐 여행업이나 이런 기타 관련 제조, 뭐 백화점 이런 곳은 다 쉬지만, 또 휴대폰 파는 곳은 또 여전히 부족인다고 합니다. 참 또 희한해요. 근데 근본적으로 중국인이 안 와야 되는데, 그걸 막아야 하는데, 그들이 지나간 자리를 계속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막아야 하니까, 우리만 피해야 되니까 참 이런 상황. 근데 또 중국인은 못 오게 하면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, 안 막자니 코로나로 위험하고, 참 어떻게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오늘 뭐 이상입니다. 뭐 더 얘기 없는데, 저는 우한 폐렴이 가장 계속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그쪽만 보게 되네요. 뭐 오늘 하루는 뭐 이렇습니다. 하여간에 뭐 건강이 최고니까, 하여간에 기본 개인위생 잘 챙기시면서 수익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오늘 하루는 이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